준공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건설, 부동산 활성화 전략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미분양 해소 등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도 추진됩니다. 자세한 내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6월부터입니다. 이 재건축 재개발이 간소화되고 특히나 이제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취지와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적용돼 왔던 재건축의 안전진단은 재건축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더 컸습니다. 예. 그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이 아파트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를 따지는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점수 비중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이 점점 연식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30년 넘은 아파트들이 수도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는 안전진단 같은 것을 좀 더 간소화해서 재건축 사업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름 그대로 패스트트랙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종전에는 안전진단을 해당 아파트가 신청을 했을 때 각 지자체가 이제 자체적인 판단으로 현재 조사를 진행해야 했었는데요. 이제는 신청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실시 계획을 지자체가 통보하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빨라진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에 이제 재건축 진단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돈이 수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이 진단을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에 받았던 것이 있다면은 이 진단 보고서를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번거로운 일 중에 하나가 사실 조합원들의 동의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 분들은 평일 낮에는 일을 나가시거나 서명 받으러 네, 그리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가게 나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서명을 받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돈도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는 이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같은 것을 각각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동의를 받게 되면 나머지 하나도 같이 받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없던 더 큰 변화는 이제 앞으로는 정비사업의 동의 절차에서 전자서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받아오던가 아니면은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의 찬성하는 총회를 거쳐서 했어야 됐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제 개개인이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본인 인증을 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것만으로 모든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 결국은 이 안전진단 간소화되고 패스트트랙 도입되고 그다음에 동의 절차도 전자서명으로 가능해지는 만큼 전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속도 자체가 상당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정비 사업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자체가 사업성에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조합은 계속 만들어져 있고 공사를 한다면은 공사 기간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하루가 더 지나갈수록 결국에는 돈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추가 사업비에 연결이 됩니다. 그 때문에 기존의 장애 요인들을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해소함으로써 전체 소요 기간을 단축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별 단지들마다 입장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단지들은 본래 일정보다 1년 이상 단축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곳들은 좀 더 많거나 적게 효과를 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예. 결국은 이 재건축을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수도권이나 지방의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이 실수요자들의 관심 사안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과거에는 재건축을 자유롭게 허용을 하게 되면 집값이 많이 폭등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이 간소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전체적인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도 재건축이 추진되던 아파트 단지들은 어느 정도 사업성이 보장되어 있거나 입지가 매우 좋은 곳들이었습니다. 이런 곳들에서는 재건축 절차가 쉬워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가격에 반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재건축 사업은 단순하게 주민들이 동의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관건이 아니라 그 주민분들이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신지 이런 것들에 더 좌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해서 뭐 전국적인 집값이 폭등한다던가 이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지방 미분양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방 건설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은 건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분양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다음 사업을 위해서 택지 계약을 했다가도 사업 시행 못하고 그냥 뭐 계약금만 날리는 건설사들도 많다고 하는 정도인데, 해서 정부가 이런 주택들 매입을 LH를 통해서 하고 이후에 이제 든든 전세 주택으로 이걸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LH가 매입하는 지방의 준공 미분양들은 LH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지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분양가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LH가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활용되는 든든 전세주택은 일단 세입자분들이 일단 시세의 90% 수준으로 저렴하게 거주하시다가 6년 이후에 분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는 민간에서 발생한 미분양을 공공이 책임지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부가 꽤 큰 선택을 한 것이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예, 사실 이거를 구매하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방 미분양 주택들을. 네네.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또 신설을 해서 이 대출을 돕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서민분들이죠. 서민분들이 대출하실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뭐 디딤돌, 버팀목 이런 대출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런 대출을 이용할 때 만약에 지방의 미분양을 매입하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금리 혜택을 주는 것이 이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취득세나 양도세까지도 완화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방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는 아파트의 매입 가격이 뭐 10억, 15억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몇 천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감면하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방에서는 금액대가 뭐 5억, 3억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1가구 1주택은 2년간 실거주하면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지방에서도 무주택이신 분들이 집을 매입하시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사실 금리보다는 대출 규제가 좀 더 완화된다면 이제 시민분들의 주택 구매 의욕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이 지역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내놓은 방안이 바로 철도 지하화 사업입니다. 지역이 부산, 대전, 안산인데 여기서 추진이 되는 내용들 어떤 것들인가요? 네, 사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심플하게 지역 개발을 좀 더 촉진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도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이미 있는 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들을 지하로 위치를 바꾸고 그리고 역과 역을 잇는 선로도 지하화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상 부분에는 철도 시설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 부분을 뭐 상업시설이나 기타 시설로 개발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을 가진 내용입니다. 예. 향후에 일단 지역들을 좀 살펴보면은 부산진역 그리고 부산역 2.8km 구간 지하화, 그리고 대전 조차장역 지하화, 그리고 초지역에서 중앙역 등이 추진이 돼서 기존에 이제 철도였던 공간에 새로운 상업지구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이와 함께 이 주택 공급 확대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도한 금융권의 책임 준공 요구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책임 준공이라는 걸 쉽게 표현하면 건설사가 PF 사업에서 보증을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공사비를 못 받는 한이 있거나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건설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과도한 신용 공여 같은 부담이 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제시된 안으로는 이제 예정된 준공일, 그러니까 공사 완공일, 완료일부터 뭐 한 달 경과하면 뭐 90% 인수하고 2달 경과하면 80% 인수하는 식으로 안은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금융권과의 의견 조율도 아직 이루어지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건설사들 계속 좀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데 SOC 예산 조기 집행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제 철도, 항만, 뭐 도로, 교각 등 이제 짓는 사업이 될 텐데 아무래도 상반기에 12조 5천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금년도 국토부의 SOC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약 5.3%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신속 집행 관리 대상인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 중에서 약 65%를 금년 상반기에 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SOC 예산의 조기 집행은 뭐 짧게 잡아도 코로나 이후부터 늘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계획된 상반기에 신속 집행 예산의 규모가 역대 최대라는 것, 여기에 의미를 두면 맞는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 투자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CR 리츠 이런 곳들 좀 활성화를 해서 기존의 미분양 주택을 이런 리츠 회사들이 사들이고 이걸 활용 후에 다시 매각하는 이런 방안도 좀 마련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리츠를 쉽게 생각하면 일종의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펀드가 돈을 모아서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한 다음에 이걸 임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을 수익으로 배분을 하고 나중에 이 건물을 팔았을 때 예.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한다면 그 차익도 이 펀드의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부가 이 CR 리츠를 지방의 미분양 해소용으로 이용을 해서 만약에 이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일단 올해까지 매입을 한다면은 취득세 중과를 배제합니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에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도 배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미분양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의 하나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그리고 선례를 따져본다면 지난 2009년과 2014년에도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CR 리츠는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예, 그 앞서서 저희가 건설사를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공사비 원자재 비용 상승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정말 이 자재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정부가 추진을 한다고요? 네, 이번에 제시된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비를 계획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를 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버리는 상황이 있으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는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시작할 때와 나중에 물가가 오르면은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한다든가 또는 설계 단계에서는 금액이 이랬는데 나중에 금액이 올라버리면 이 부분을 보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기존에 책정된 공사비가 급등하는 물가에 맞지 않았을 때 이 부분을 가능한 한 조정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결국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이었는데 이번에는 지방의 그린벨트도 해제가 됩니다. 그 15개 지역에서 17년 만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사실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도 딱 1년 전이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발표된 내용도 지금과 동일하게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은 이제 부산이나 창원처럼 비수도권의 15개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고요. 주요 내용들은 뭐 산업단지, 물류단지,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찬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발표된 그 내용 중에는 이제 종전에는 개발이 안 되던 환경영향평가의 1등급, 2등급 이런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앞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고 이제 지역에서는 점차 그 지역만의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더 부각이 될 겁니다. 그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이제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더라도 뭐 도시만의 녹지 지역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것 같은 지방 그린벨트의 해제를 지역 전략 산업이라는 특정 목적에 한정한다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